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북한 개방방송의 오픈어 선교사입니다. 남북 통일보다는 먼저 북한이 개방이 되어야 합니다. 북한 개방이 없는 통일은 남북 모두에게 재앙이 됩니다. 북한이 개방되는 것을 하루속히 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러시아 감옥 안에 있는 북한 동포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외국에서 감옥 생활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끔찍한 어려움입니다. 첫 번째는 어려움은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 왕따가 당하기를. 제가 잘 아는 북한 노동자 중에 한 사람은 마약을 소지한 죄로 감옥에서 2년 동안 수감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98년경에 러시아에 와서 농업을 하는 북한 업체 안에서 격리를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날은 다른 북한 회사의 격리가 마약을 팔아서 부수입을 좀 삼으라고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마약 장사를 하라는 권유를 받은 거죠. 그래서 그가 그 마약을 처음 받아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가 불신 검문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상습적인 마약 환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만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2년이라는 좀 가벼운 형을 받았습니다. 이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는 이제 북한 사람 중에서는 그때 마약을 유통하고 주의하다가 잡혀온 다른 북한 사람을 만났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영사관에서 자주 면회도 오고 또 사식도 넣어주고 하였다고 합니다. 아마 북한 정부의 마약 공급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절에는 북한이 마약 장사를 해외에 많이 빼돌려서 하곤 했었습니다. 근데 그 북한 사람은 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도 한 번도 면회를 해보질 못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출소할 때 영사부에서는 나와서 자기를 잡아서 북한으로 보낼 줄 알았는데 자기가 출소할 때 영사관 사람들이 나오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길로 도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가면 더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로부터 20년 동안 지금도 도피 생활 중에 있습니다. 3년 전에 이곳에서 이제 250km 떨어진 곳에서 있는 그를 저는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유엔 난민으로 인정을 받고 임시 증명서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에 들어갈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감옥에 가서 트라우마가 있어 이분은 난민보호소에 가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순번이 밀려서 이제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한국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물어봅니다. 나는 왜 한국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아마 네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라.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너는 쉽게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친구가 더욱더 바른 신앙을 갖고 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러시아에 중국인 교회에 전도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어떤 잘못된 일로 말미암아 구치소에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그 구치소에 들어가서 이분이 북한 어민을 만났다고 합니다. 북한 어민들은 러시아 국경에 안에 들어와서 불법 조업하다가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타고 있는 어선은 대부분 6명이 겨우 탈 수 있는 그런 적은 목선들입니다. 러시아 감시선은 물 위로 떠서 달리는 그런 아주 계속성입니다. 로켓 배라고 합니다. 멀리서는 점처럼 보이는데 도망하려고 그러면 벌써 이미 도착해서 그들을 검문한다고 합니다. 북한 어민들은 이제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이 경계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넘어왔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러면 러시아 군인들은 하라쇼 하면서 안심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들이 조업한 생선을 검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킹크랩이 나오면 이 숫자를 세서 조사를 하고 이를 근거로 해서 이 검찰에 기소를 합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북한 당국은 철저히 모른 척합니다.
전혀 관계가 안 된 것처럼 북한 당국에서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회 오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형무소에서는 이들을 한 방에 놓지 않습니다. 다른 감옥에다 다 분리해서 놓습니다. 그리고 벌금형이 떨어지는데 우리 돈으로 치면 한 1,000만 원 이상 되는 벌금형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들은 벌금을 내지 못하고 벌금 대신 감옥에서 대략 2년 정도 보내고 출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감옥은 옛날부터 악명이 높은 곳입니다. 지금도 마피아가 감옥 전체를 장악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간수들과 마피아 사이에 밀약이 있어서 가장 높은 자는 감옥 안에서 밤 대통령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각 실에 책임지는 감방장을 늑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감옥 한 층을 책임지는 책임자는 곰이라고 부릅니다. 또 수용동을 전체로 책임지고 있는 자는 이제 호랑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밤이 되면 방과 방 사이에 연락을 주고받고 돈도 물건도 주고받고 그렇습니다. 북한 선원 중에는 특수부대 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출신 성분도 좋고 군대에서 특수부대원으로서 이런 공적이 있어야 고기배를 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 감시선이 북한 어선을 납포할 때 군인들이 충동하여 다치고 또 심지어는 사람이 죽는 사례까지도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이들이 특수부대 출신이기 때문에 몸 자체가 살인병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무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수부대 출신들이라서 이들이 이제 감방에 가도 순순히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반항하다가 다수에 의해서 제압을 당해서 실컷 이제 구타를 당하게 됩니다. 러시아 감옥 안에서는 돈이 많이 있거나 차입 물품이 많은 사람은 편하게 감옥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북한 선원은 면회 오는 사람도 없고 돈이나 차입하는 물품도 없기 때문에 이들은 안전히 찬밥입니다. 왕따를 당합니다. 이 감옥에 같이 갇힌 전도사님은 그에게 돈도 물품도 차입해서 나눠주고 사랑을 많이 베풀었습니다. 이 사람과 처음 대화할 때는 북한 당국과 지도자들의 잘못을 이야기하면 이 북한 선원은 왜 우리 수령님을 욕하느냐고 불순하게 얘기하느냐고 화를 내었다고 합니다. 전도사님이 감옥에서 기도와 말씀 생활을 하면서 사랑으로 베풀고 말씀으로 그를 양육하다 보니 나중에는 그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감옥 안에서 한국말을 하는 사람을 만나고 통역도 해주고 모든 사랑을 받은 것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변화하게 만든 것이죠. 북한 사람들은 북한 사람만이 면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외국인들은 면회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북한 선원에게 질문을 해봤다고 합니다. 왜 불법 조업을 하느냐 질문을 했습니다. 그들은 위험한 일이지만 한번 잘하면 1년 벌을 돈을 벌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북한 안에서는 물고기가 고갈이 되어서 조업을 나가도 기름값을 벌기도 힘든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북한에 돌아가면 어떻게 되느냐고 질문하였더니 북한에 가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납포된 배는 벌금과 정방요금을 내고 찾아가야 되는데 그 돈이 너무 많아서 누구든지 그 돈을 내고 찾아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포기를 한다 그럽니다. 북한과 러시아 국경 근처에 있는 포시드 항이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납포된 북한 배가 200척에서 300척가량 있습니다. 억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은 북한 배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북한에 돌아가면 배를 잃어버렸었기 때문에 북한에 돌아가면 다시 감옥에 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쪽 감옥에 가면 외국 감옥에 가서 보고 들은 것을 모두 반성문을 적어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쁜 물이 들은 것을 깨끗이 세뇌를 시키고 있습니다. 계속 반성문을 써서 러시아의 잘못된 사회에 대해서 계속 쓰므로 말미암아 스스로 생각하기에 잘못되었다 그런 것을 갖다 세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북한 감옥에 가면
러시아 감옥이 오히려 좋았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은 무죄로 재판을 받고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나올 때 그를 붙잡고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도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면서 형님처럼 살겠다고 다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지금 러시아 감옥에 납포되어 있는 북한 사람들은 아마도 200명에서 300명 정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은 코로나 사태로 1997년의 고난의 행군보다도 더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 모릅니다. 북한 어부는 죽음을 무릅쓰고 러시아 국경 안으로 더 많이 침투하여 어업을 할 것 같습니다. 한국의 주식시장도 1,500이 무너져서 제2의 IMF 사태를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에 오듯이 혹독한 겨울이라 봄이 더 따뜻하게 느껴지듯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북한이 개방되는 시간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개방이 되어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억류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시간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위기로 우리 모두에게 이 위기가 기회가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송을 듣고 느끼신 것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계속 이어서 방송을 청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북한이 개방될 때까지 계속 유튜브 방송을 하겠습니다. 다시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